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RMDS세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할게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제 민가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진행을 해서 관리 처분에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 그 분양의 어떤 시기를 현재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분양 물건이 한 바퀴에 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라든가 기존의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대기 수요자들이 아마도 매수 쪽으로 좀 달려들면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알토마토 방송을 보시고 부동산의 흐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석 소장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이슈부터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소장님, 오늘은 이슈 시그널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민가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반기에도 서울 지역 곳곳에는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아파트 분양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 있습니다. 일단은 민가택지 경우에는 이게 서울 지역, 즉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좀 기존에 이제 마련된 영상을 좀 보시고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이 0.02%를 기록하며 34주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일각에선 집값이 다시 9.13 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며 강남구 외에도 종로, 광진,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구로, 금천, 송파 등 10개 구가 보합을 기록하며 연초 25개 구 전역에서 하락세가 이어지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표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최근 입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되며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자 앞으로 집값 방향의 지표 역시 거래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서울 지역 부동산 2019년 하반기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서울의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격은 좀 올랐습니다. 일단은 도표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올해 7월 달에 이제 발표가 되어져 있는 자료입니다. 이 5월 달과 비교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서울 지역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마다 좀 약간 좀 특색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좀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정부 사업 지정이라든가 역세권 단지 주변의 어떤 거래량으로 인해서 가격이 좀 올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올해 이제 9월 달이 넘어가게 되면 명절 이후에 또 이제 재건축 및 어떤 신축 단지의 어떤 개발 분양이 좀 들었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또 오히려 또 가격이 또 상승세를 좀 유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해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내가 접근하는 방법은 지역별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느냐를 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전전달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기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전달 같은 경우는 크게 매매 지수에 대한 변동률 자체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 이제 마이너스를 좀 보인 반면에 7월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폭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강남구 일대는 물론 주목을 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져 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영등포 지역이라든가 또 이제 가양구 쪽 주변 지역의 어떤 그 재건축의 아파트 아니면은 기존의 아파트에 대해서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좀 유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하반기에 분양하고 있는 분양 예정인 아파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거 민간 택지에 대한 민간 택지, 그 또한 이 투기 과열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아파트에 대한 분양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주목을 끌고 있는 아파트들은 실거주민 입장에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최근에 그 사이트가 있죠. 아파트 투유라는 그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들어가서 분양 예정 일정을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하반기 분양 일정에 대한 아파트도 이거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아파트는 몇 가지 좀 골라봤습니다. 일단은 고덕 강일 4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말로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약간 좀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둔천주공 재건축은 올해 가장 큰 핫 이슈죠. 이슈인데 둔천주공 재건축에 대한 아파트가 다음 달 말로는 예정이 되어져 있으면 분양 예정일을 좀 더 늦출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개포주공 1단지 또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방배 5구역 재건축 단지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가 현재 이주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배 5구역에 대한 재건축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또 하나는 위례 신도시가 있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마곡 9단지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마곡 9단지도 거의 뭐 공존율 자체가 거의 80% 이상 좀 올라와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후분양 형태로 좀 진행될 예정인데요. 마곡 9단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게 3박자가 다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업무시설이 마곡지구 단지 내에 위치해 있고요. 또 이제 편의시설이라고 하죠. 뭐 스타필드가 바로 옆 부지에서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역사하고도 가장 인접거리에 있으면서 초중고가 상당히 좀 잘 이어져 있습니다. 반경 약 한 200m 범위 안에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가 위치했을 정도로 상박자가 골고루 맞춰져 있다. 또 하나는 9단지 같은 경우는 바로 이쪽에 이제 보타닉 식물원, 즉 서울식물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개장은 했지만 좀 더 확장될 여지가 있고 또 관광단지로서의 어떤 명소를 또 한 번 더 발휘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마곡 9단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이제 특히 하반기 분양 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공공분양입니다. 이 공공분양에서 진행되는 아파트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가격 자체가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약간 70%, 이 80% 정도 저렴하게 나온다는 것을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좀 가지고 계시는 대한민국 아버님, 어머님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바로 이 청약통장입니다. 이 청약통장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아니면 내 조건에 맞느냐를 꼼꼼히 살피셔서 아직 무주택자이시고 무주택에 대한 기간이 상당히 좀 길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아파트, 즉 공공분양으로 진행되는 아파트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덕 강일 4단지 같은 경우는 10개 동에 약 한 1239세대가 지어지고요. 642세대가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가 이제 두산건설인데요. 이 공급 방식을 보시게 되면 공급 분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1순위에 대한 거주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1순위에 대한 거주 요건은 뭐 상당히 좀 완화가 되어져 있어서 1순위에 대한 거주 요건은 뭐 어느 시기가 되면은 다 1순위가 되는데 1순위 안에서도 이제 뭐 다주택자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가족 수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점수가 매겨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점수 요건이 되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서 진행하게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고덕 강일 4단지뿐만 아니라 고덕 강일 주변 지역을 아파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강일 리버 파크라든가 뭐 강일 5단지, 7단지 이쪽 주변 지역의 이제 아파트 가격대입니다. 이제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한 30평형대의 가격을 실거래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약 한 6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덕 강일 4단지 같은 경우는 6억 초반대이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30평대 같은 경우는 약 한 4억 후반대에 일반 분양으로 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덕 강일 4단지 쪽 주변 지역의 호재거리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호재거리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죠. 바로 이 9호선 라인을 거친다든가 또 5호선에 대한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주변 지역의 그 산업단지로 구성되어질 부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직장인 수요층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도 더불어 좀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고덕 강해 사단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둔촌 주공입니다. 올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덕 둔촌 주공 사단지 같은 경우는 약 한 1만 2천 세대입니다. 앞서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약 한 9천 세대 정도가 입주 단지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거의 한 5천 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큰 부지에 좀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라든가 롯데건설에서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져 있고요. 분양 시기는 10월 달로 좀 예정이 되어져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12일 날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게 좀 시기가 어떻게 연장이 될지 이거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조합 쪽에서는 일반 분양 평당가를 약 한 3,5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였는데 이번에 이제 상한제 적용으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일반 분양가의 평당가 자체가 좀 약간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이제 지역적인 어떤 특성, 지역적인 어떤 메리트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2, 3년이 지나게 되면 주변 지역의 시세를 크게 반영할 수가 있는 또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충분히 기준이 되는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9호선에 이제 9호선 라인이라든가 이 5호선 라인에 인접해 있고요. 또 이제 부지 자체가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생활 편의 시설이 상당히 좀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가 이 단지 안에 좀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다.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 시기를 조율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일반 분양분 자체가 5천 세대가 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실거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주목을 해서 가져갈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방배 5구역입니다. 이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도 규모 자체가 약 한 3,080세대, 거기 안에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약 한 1,700세대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분양 시기가 아마도 조율을 할 것 같은데요. 분양 시기는 현재 좀 잡혀 있는 것은 11월 달로 예정이 좀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반 분양 평당가도 다시 조율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지분제가 아닌 이 도급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공사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또 하나는 최근에 뚫린 이 서리풀 터널이죠. 이 서리풀 터널이 이제 뚫림으로 인해서 이 태안로가 이제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면 이쪽 내방역과 이수역 쪽 사이 또 내방역과 이 방배역을 연결시키는 주변 지역에 업무 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죠. 그만큼 지금 현재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드물기 때문에 상업 지역으로 변모시켜주면서 종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지리적 이점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좀 약간 강조했던 이 마곡 9단지입니다. 이 마곡 9단지 같은 경우도 약간 1,529세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일반 분양 세대는 약간 962세대가 됩니다. 분양 시기는 약간 12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좀 조율할 예정인데 이런 아파트들은 아마 분양 시기가 크게 뭐 뒤로 밀리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공분양으로 시작되면서 주변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평균가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은 아마 12월이나 내년 초 1, 2월 달에 좀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쪽 주변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업무 시설과 상업 지역이 상당히 좀 밀집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아파트,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주거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일정 부분은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만족도를 더불어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은 상당히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송전역과 마곡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로 옆에 이 마곡 7단지, 즉 마곡
엠벨리 같은 경우는 약간 15개의 단지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술이 되는 아파트가 바로 이 마곡 7단지입니다. 7단지 바로 옆에 위치했다는 가장 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바로 옆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공공시설들이 현재 좀 들어서고 있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직장인 수요층, 또 이 마곡이라는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직장인 수요층, 또 이 마곡역 쪽 바로 옆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이제 뭐 신세계에서 뭐 스타필드가 좀 들어올 예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또 주변에 어떤 그 직장인 수요층, 또 이제 학교에 대한 학군 수요층이 이 마곡 7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그래서 학군에 대한 수요층, 이게 골고루 한 3박자, 4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마곡 9단지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유심히 좀 지켜보면서 어떤 분양 시기,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잘 조율하셔서 청약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공분양이기 때문에요. 공공분양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기도시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아니면 LH나 SH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 주체가 바로 이 공공분양으로 진행을 합니다. 전용 여기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전용 분쟁에서 85평방미터 이하라는 어떤 공간 면적에 대한 제한이 좀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이 자격 요건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등본상 세대주라든가 배우자 이 저쪽 무주택 세대주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해당 지역에 좀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자격 요건을 좀 붙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권으로 나눠서 뭐 가입 경과가 뭐 1년 또 가입 기간이 뭐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당연히 1순위로 좀 매겨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순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완화가 됐는데 안에 이제 그 무주택자에 대한 기간이라든가 청약 기간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점제가 좀 매겨지죠. 가점제가 매겨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위가 되는지를 그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자기가 이제 쳐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꼭 확인하셔서 내가 자격 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격 요건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충해서 내가 1순위로 가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내가 뭐가 되는지를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은 이 특별 공급에 대한 청약 팁입니다. 이 팁을 보시게 되면 기관에 대한 추천이라든가 일반 이런 것은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대상에 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에 대한 신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 안 그러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 다자녀가 있는 경우, 또 노부부를 공양을 해서 같은 세대주 안에 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가점제가 매겨지는 이런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점제가 매겨지는 조건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제 그 일반 공급 당첨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조건별로 전년면적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좀 팁으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년면적 40평방미터 초과되는 경우는 3년 이상 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이 저축 총액이 많은 경우에 당첨권을 우선적으로 줍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전년면적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뭐 3년 이상 또 무주택 세대주 또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 4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납입 횟수가 많은 경우에 먼저 재량권을 준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좀 알고 가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이번에 8월 12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투기 과열 지구 내에 위치해야 된다. 또 이제 뭐 일반 분양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이전이면 다 같이 적용을 받는다. 이게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현재 좀 진행하고 있는 관리 처분에서 이제 입주자 모집, 즉 분양을 할 예정인 그런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에 상당히 큰 요인을 좀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의 주택 면적이 이제 제한 기간을 좀 뒀죠. 예를 들어서 시세 100%면 5년, 뭐 예를 들어서 시세 80에서 100% 같은 경우는 뭐 8년, 그다음에 시세가 80% 미만인 경우는 10년을 둬서 이 전매 제한 기간을 좀 넓게 뒀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부동산이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많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규제를 지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짚어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 틀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국가에서 발표하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어떤 그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항상 꼼꼼하게 짚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